이른 아침부터 건강관리하느라 바쁘다는 분을 만나봤는데요. 검진을 통해 큰 병을 막아낼 수 있었던 양태준 씨. 저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을 가져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간에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 1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았으면 간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족이 간경화로 고통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간암 초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즐겨 마시던 술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간 건강을 위해 꼭 먹는 것이 있는데 정체는 다름 아닌 사과. 아침에 사과는 의사보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공복에 사과 한 개를 꼭 먹습니다. 20년째 지금 계속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 전도사라 불릴 만큼 걷는 운동을 즐겨 하신다고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현재는 간 건강을 완벽히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암도 완전히 완치가 됐고 특히 B형 간염 보균도 없어져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2월 달에도 건강검진 예약을 해놨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건강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질병 악화를 막아낸 양태준 씨.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세요. 네, 지금은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지내고 계신데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 B형 간염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B형 간염이 사실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5%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사례자처럼 이렇게 술도 안 드시고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건강한 삶을 하게 되면 이제 면역력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거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B형 간염이라는 거는 이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앓고 상처를 남기고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은 없어졌지만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 간암 수치가 올라가는지는 정기적으로 꼭 보셔야 되고요. 아까 사례자분처럼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고위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지엽적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공복 사과 드시잖아요. 이게 간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아주 이분은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주 건강검진에 큰 도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과 문제를 말씀드리면 사실 골고루 드셔야 좋은데요. 사과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소 중에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간에 본래 간이라는 게 해독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은 그게 들어왔을 때 몸에 해롭지 말라고 해독 작용을 하는데 그런 물질들이 섬유소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출시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말씀드리고 나면 또 어떤 분은 이게 주스로 갈아서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섬유소가 이렇게 파괴가 돼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드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분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더 효과적이었던 거는 금주하시고 규칙적인 운동하셨던 게 사실 암의 재발을 막고 완치를 했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종현 씨 사과 사는 거 전에 술부터 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굳이 집어내시다니 알겠습니다. 네, 건강검진표 해석이 필요해. 다음 살펴볼까요? 자, 크레아티닌 수치 낮으면 신장 건강 이상이 없다? 맞을까요? 네, 이 신장은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시키고 그리고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는데요. 신장 기능을 보는 피검사 중에 혈전 크레아티닌하고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혈전 크레아티닌이라는 거는 이 크레아틴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근육에서 생기는 노폐물인데 대부분 이제 콩팥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게 못 나가서 혈액이 높으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 크레아티닌이 높으면 이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낮다고 해서 이상이 뭐 정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를 한 가지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우리 신장에서 피를 1분당에게 불러내는 이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신사구체 여과율도 좋고 혈전 크레아티닌도 낮아야지. 신사구체 여과율은 높고
크레아틴은 낮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왜 두 가지를 보냐면 이 크레아틴이라는 거는 근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른 분이나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근육량이 줄게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크레아틴이 정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고령자,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로 확인해 볼게요. 신장 이상의 또 다른 신호, 단백뇨. 네, 대개는 이제 요단백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단백 검사는 소변에서 단백질이 새어 나오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단백이 그렇게 새어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개는 음성으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요단백이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대개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것을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인한 신기능 저하에 의해서도 단백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정말 그 병이 있는 거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개는 심하게 운동을 한 직후에 검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혈이 있다거나 탈수가 된다거나 뭐 우리가 검진할 때 또 많이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나 열이나 이런 상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개는 한 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다시 했을 때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신장에서 이게 걸러지면서 이렇게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정량적인 검사를 하고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병원에서 해보시는 게 좋고요. 되게 이렇게 검진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사하고 나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괜찮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신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거네요. 그리고 건강검진하고 나면 아무래도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혈압과 공복혈당 수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건강검진 내용 중에 일시적으로 변화가 심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제 혈압하고 혈당인데요. 혈압이 약간 검진에 갔을 때 좀 긴장했을 때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고 혈당도 전날 뭐 먹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정상 비 내지 약간의 진단을 새롭게 받으셨다고 그러면 반드시 의료진을 만나서 추가 검진 그러니까 추적 검사를 반드시 하셔서 이게 정말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한결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어릴 때도 시험 전날 벼락치기 했듯이 건강검진 한 며칠 전부터 벼락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운동을 하고 최대한 결과가 수치가 좋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상당히 많고 실제로는 혈당이 높게 나올까 봐 그 전날부터 해서 이틀간 금식을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검진이라는 것은 평소에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건강 상태인지를 한 번에 그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하는 검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벼락치기로 관리를 하셔서 마치 눈속임 하듯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대개는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수치들은 그렇게 벼락치기를 한다고 해서 금방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이것을 계기로 내가 열심히 벼락치기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 잘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보시는 모두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뜨끔하시라고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면 막 이것저것 막 써 있는데 그중에 양성, 음성 막 이렇게 써 있는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양성하면 내가 병이 있는 것 같고 덜컥 겁이 날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양성이라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성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볼 때 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검사에서 반응이 있다 아니면 기준치 이상으로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이면 대개는 뭐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A형 간염 항체가 양성이다, B형 간염 항체가 양성이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거든요. 그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아니 대변 검사에서 자멸 반응이 양성이다. 이런 것들은 변 속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숨어 있는 혈액 반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혹시 대장이나 소화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성과 음성을 봤을 때는 양성은 뭐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양성과 악성입니다. 대개 우리가 검사 양성, 음성만 생각하시다가 이거는 양성 병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좋은 거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성과 악성을 나눌 때는 대개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양성이라는 것은 그게 무섭게 자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하면 되는 것들이다. 비교적 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악성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암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양성이라는 것이 양성, 음성, 양성, 악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잘 살펴보시고 그냥 양성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놀랄 만한 결과는 아닙니다.